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예찬 이사장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또 이 이슈를 들고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네, 한 2주 뒤에도 또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추석 연휴 동안 고민 끝에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했어요. 네. 그런데 총평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역 분배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기울인 비대위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호남 몫으로 주기한 비대위원이 합류했다가 고사하면서 네. 전주 출신의 전주의 의원이 재합류했고요. 또 PK의 통영 출신의 정점식 의원, 네. 또 TK는 대구의 김상훈 의원, 정진석 위원장은 충청 출신인 걸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죠. 네. 또 원외에서는 김행 전 대변인이나 김병미 위원장이 서울이고요. 혁신이 대변인 맡고 있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이제 편집국장이었나요? 네. 이 김종혁 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산시장 선거에 고양시장이라고 해야겠네요. 고양시장 선거에 한번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경기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두루두루 전국에서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들을 뽑았다. 아하. 그래서 비대위마다 보통 컨셉이 있어요. 네. 청년에 좀 힘을 주는 비대위가 있고 아니면 뭐 이 직업적 전문성에 힘을 주는 비대위가 있고 이런데 이번 비대위 같은 경우는 지역 안배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기울인 그런 비대위다라는 총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 안배에 굉장히 고심을 기울인 그런 비대위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장예찬 이사장께서 언급하셨지만 주기환 비대위원, 호남을 대표하는 분이지만 논란의 대상자였기도 했고요. 그래서인가요? 선임 발표가 나오자마자 고사하고 번복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해요. 막 약 1시간 정도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네. 그래서 호남 출신의 전주의 의원이 다시 합류하게 되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게 네. 뭐 아주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위기를 겪고 그리고 새롭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네. 이런 이 작은 실수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아하.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씩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에서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늘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비대위원 출범과 관련해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만큼 네. 앞으로 비대위가 활동하는 데는 이런 작은 실수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지역 안배 외에도 언론과의 소통에 능한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많이 선임이 됐습니다. 아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예. 김병미 위원장도 방송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선- 대변인 출신이시죠. 네, 선대본 대변인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단순히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거라는 전망과 다르게 제 생각에는 가처분의 늪만 벗어나면 생각보다 활동 기간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적극적으로 비대위원들이 언론 인터뷰나 언론 응대에 응하는 네. 좀 능동적인 비대위가 되겠다라는 구상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상당히 지역 균형이나 또 인선의 어떤 전문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장예찬 이사장은 주셨는데, 장윤선 기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도 장예찬 이사장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다시 비대위. 예, 비대위 왜냐하면 얘기를. 지난주에 그 처음 시작할 때 멘트가 똑같았어요. 아마 비교해 보시면 복붙 거의 분위기인데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 내홍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그 실제로 주기환 그 비대위원에게 그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 발표하기 전에 확인도 안 하고. 예, 그래서 그 한 언론이 이제 그 사의 표명 이유가 뭐냐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발표 후에 본인이 정 위원장에게 적절치 않다는 말을 해왔다고 한다. 아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깜짝 발표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래도 미리 얘기는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는 몰랐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결례인 것이죠. 그러네요. 본인에게. 그러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에게 직접 확인은 안 해봤지만 실제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하실 분도 없고 또 급하게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면 아하. 좀 매우 안타까운 저간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당초 정진석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정기국회 대응용으로 만들어 보겠다. 원내외 가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장해찬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 안배로 바뀐 거예요. 구성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지금 뭐 취재를 해보면 당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비대위원도 고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이전에 원내에 계시는 호남 출신 인사에게도 또 당 부탁을 했었는데 거절하고 안 돼서 또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에게 얘기했고 또 이게 안 되고 또 그래서 전주의 의원에게 넘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기자들은 어떻게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역으로. 예, 오히려. 그리고 예. 어떻게 봐? 우리 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정말 큰일 아니에요? 이게 방법이 없어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부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찌됐든 당분간 정진석 비대위는 28일까지 유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분기일을 뒤로 미뤘기 연기가 때문에. 됐죠. 예. 네. 그래서 2주간의 시간을 벌긴 했으나 그 사이에 뭔가 좀 눈에 띄는 무언가를 하려는 액션 플랜을 잡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그에 따라서 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지리지리한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매우 안타깝지만 이 상황이 종결되는 그 리더십을 누군가는 발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안에는 종결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일까요? 조금 전에 MBC 뉴스 유튜브 단독 공개죠. 된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열 비대위가 쓰러지니까 2열 비대위로 가는 것이다. 2열 비대위 뒤엔 기관총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장해찬 이사장님 이거 혹시 들으셨어요? 네, 방금 뭐 예. 제가 직접 인터뷰를 보지는 못했고요. 시간 관계상 전문을 받아서 네. 이 라디오 나오기 전에 대기하면서 좀 읽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자꾸 누군가 배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네. 배우가 아무도 없어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당원들 또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국정을 같이 운영할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당협위원장들은 이준석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선고를 사실상 내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1차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개정 절차나 새로운 비대위 선임 절차에 당을 대표하는 전국위원들이나 상임 전국위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찬성 가결을 했던 것이고 의총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분들이 많아야 어림잡아 한 5명 안팎인 겁니다. 11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전부 다 이준석 전 대표 책임은 아닐지 몰라도 이 전 대표의 리더십, 이 전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 또한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자꾸 뭐 뒤에 누군가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국 위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마지못해 이런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네. 왜 나는 선거 어쨌든 이기는데 나름의 공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본인은 한 게 없다고 하지만 네. 이준석 정치가 1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예. 그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윤핵관 나빠요만 하실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도 돌아보고 반성하는 메시지가 이제는 나와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거의 근 2달째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쉽다는 것이고 예. 이 전 대표의 정치 리더십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찰과 숙고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돌아오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윤핵관은 아무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일단은 1선에서 좀 물러나서 2선으로 후퇴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를 좀 수습해 보자라는데 총의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추가적인 가처분 판결이 어떻게 날지 설령 또다시 뭐 전국위의 당원 개정 절차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이 나온다 한들 그럼 또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최고위원들 보궐선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또 다수의 의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같은 가처분 승리와 법적 공방에서 이 전 대표가
이 정당 정치 내에서 어쨌든 당원들이 있는 건데 네. 또 국회의원들이 있는 건데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점점 더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의 강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해찬 이사장님은 당내 특히 의원들 다수의 의사가 확인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동행은 이제 없다. 끝났다. 특히 리더십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오직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고 당을 위해서 스스로를 양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반대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장윤선 기자께서도 말씀하셨고 리더십이 뭔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될 텐데 그 방향은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품는 것 아니겠느냐. 또는 화해를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너무 극소수입니까? 본인이 달걀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품는 거. 품는 걸 근데 제일 그 싫어한다고 그랬죠. 품는다는 표현을 말을요. 싫어한다고 네. 했지만. 소위 예. 말하는 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그 이야기 먼저 아니, 했어요. 뭐 표현은 그렇다 하시고 네. 어쨌든 그 근데 어쨌든 해결책으로서 그 예. 표현이 싫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집권 여당이나 정부를 향해서 자기 잘못한 거 없으니까 백기투항하고 나를 맞아들일 레드카펫 깔아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네. 오늘의 이 MBC 인터뷰에서마저 단 한 문장이라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성찬이나 반성, 뭐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약간의 도의적 책임의식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윤핵관 나빠요. 뒤에서 기관총 쏘는 사람 나빠요. 뭐 독점갈이라는 표현도 쓴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으로 계속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건 예. 제가 뭐 영원히 앞으로 미래를 가정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당분간은 이 전 대표의 리더십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통 지지층이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장윤선 거죠.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요구 사항은 결자 해지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리 따봉 사태를 통해서 누가 이 사태의 원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누가 원인 제공자인가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적절하게 어떤 그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인다던가 그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원위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징계받았을 그 당시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당 질서를 교란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국민의힘의 대응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잘못인가에 대한 확인을 끝낸 다음에 본인이 그만두든 물러나든 뭐 새로운 당대표를 뽑든 뭐 이런 절차를 하자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건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일종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운명을 건 한판 승부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외면하고 국민들은 정치 혐오 수준까지 가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를 위험한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몰고 가고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자 해지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장윤선 기자께서 가져오신 이슈는 무엇입니까? 오늘 뭐 뉴스가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대표실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네. 그리고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대표실에 결합하면서 생기는 이슈는 없을지 그걸 네.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없을지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너무나 이상하죠.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보도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이 과도하게 집중된 통화 그런 것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몰렸었다는 보도도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네. 핵심 인물로 지목된 당사자가 정진상 전 정책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경기도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정진상을 통해야 된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질의받는 과정에서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다. 정진상 정도는 내가 측근이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의원실 보좌관으로 김남준
김남준, 김현지, 그러니까 성남에서부터 함께했던 성남 라인의 핵심 멤버들이 포진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던 정진상 실장마저도 다시금 대표실로 불러들인다는 건 결국 이 변호사 시절부터 그리고 성남시장 초창기부터 정치를 함께 해왔던 소수의 이너서클로 당을 운영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향해서 검찰 출신 많이 쓴다고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국정 운영과 제1야당 운영은 좀 다릅니다만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남준, 김현지 그리고 정진상 이런 사람들을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중용하는 것은 예. 더 지역적인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인맥을 계속해서 지금 제1야당 대표실까지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적인 인연을 더 많이 공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데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무엇보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슈가 거론될 때마다 네. 정진상 실장의 거취 문제, 정진상 실장도 뭐 참고인 조사 받나 피고인 조사 받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계속 기사로 나올 텐데요. 네. 그럼 민주당한테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아하. 그 부담을 왜 민주당이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장윤선 기자님 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당내에서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뭔가 자신이나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당 내부에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당직자까지 예컨대 뭐 검찰 소환 조사 명령을 받는다든가 예컨대 당 대표실이 막 압수수색을 당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당직자까지 어떤 사법 리스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네. 정진상 실장을 대표실로 불렀을까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여러 경로로 취재를 해봤더니 압축되는 용어가 있으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결백하다. 아하. 그리고 그 정진상은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그 검찰이나 또 국민의힘에서는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니면 말고식 수사 종결 혹은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있었다면 벌써 나왔다. 없기 때문에 계속 털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나올 때까지 뭐 계속 필요하면 압수수색하고 증거조사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결과적으로 법원으로 갔을 때는 별게 없다.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정진상 실장을 들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리고 뭐 지지율 하락이나 당내 비판 우려들이 계속 되긴 하겠지만 이거 견뎌내면 나중에 법원에서 다 무죄 났을 때 그렇죠. 대역전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없으면 못 쓰는데요. 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까지 데리고 와서 일전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판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네. 사법적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발생할 지금 장혜찬 이사장 말씀하신 그 리스크라는 게 결과가 꼭 나빠서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과정에서 온갖 뭐, 네. 예, 뭐 이슈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하겠다. 입장인 할 수 것이고요. 있다. 예. 그러니까 성남 FC 문제만 하더라도 오늘 네. 길게 이제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요. 제3자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부에선.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보수 언론을 통해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고 있지만 네. 뭐 결과는 따지고 보면 별게 없는 이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없다. 사실상 정치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컨대 뭐 성남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제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 얼핏 보면 무슨 조폭 두목을 얘기하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런 거예요. 뭐 성남파 핵심, 대장동 키맨.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재명의 복심,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잠재적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고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보도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이 뭐 불러서 조사를 한번 했다는 것이고 지금 기소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4초밖에 저는 없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네. 정진상 실장과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온갖 의혹이 많아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너무 네.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 챙길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